매일매일 수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각 후보들은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 정상화, 특히 경제 성장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맞춤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죠. 그렇다면 각 후보자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강원형 공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새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는 강원의 경우 미래산업 선도 글로벌 K관광의 중심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강원 지역 공약을 함께 발표하며 성장 엔진 활력으로 삼겠다고 밝혔고요. 불안정 노동자 권리 보장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고향 강원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내비치며 녹색 평화와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각 후보의 강원 공약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세계로 뻗는 K문화관광 벨트 강원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고 강원도가 요구하고 있는 SOC 사업을 공약에 대거 포함해서 교통망 확충으로 강원과 수도권을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강원 인구에 대한 고민입니다. 춘천, 원주, 평창 등의 은퇴자 정주단지를 조성하는 강원형 골드타운을 만들고 닥터 헬기를 추가로 도입해 최고 수준의 강원형 통합재능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시죠. 김 후보는 자연과 관광 자원을 보유한 강원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광역 교통망을 연결해서 미래형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향상해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철원 포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양구 영월 고속도로 건설,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GTX-B 춘천 구간 연장 등 SOC 사업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고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전공의 깊이 등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한 강원의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입니다. 권 후보는 강원도 사회 대전환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강원도를 녹색 평화와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강원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난개발 강원도를 생태평화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폐광 지역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삼척 블루파워 즉시 중단,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내세웠습니다. 강원 도민에게 필요한 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실질적 자치와 보상을 강조하며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월 30만 원, 강원도형 밭직불제 신설 등 강원도의 대전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강원도는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31%, 강원 접경 지역과 관련해선 30%도 안 되는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공약은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전문가에게 공약 이행과 강원 접경 지역 이슈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 양철입니다. 외교학 박사고요. 강원연구원에서는 주로 접경지역과 관련된 연구, 외국인 정책, 강원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철만 되면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지역의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 지역 강원도는 그대로예요. 접경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민들께서,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과연 우리의 삶이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가지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그 공약 이행률을 좀 자료를 살펴를 봤는데요. 자료를 좀 분석해 보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평균 공약 이행률이 약 30%가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변경된 데이터를 검토했는데 그 평균 공약 이행률이 한 36%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은 그 새로운 정부가 제시하는 국정 운영의 청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한 약속 10개 가운데 서너 개밖에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특히 강원도 접경 지역의 발전에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 통일, 자치분권, 산업, 경제 부분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그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집을 보더라도 접경 지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공약은 없지만 관련된 공약들을 보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 주요 정당들의 그 강원권 공약은 그 낙후된 교통망 확충, 관광산업의 육성과 특화, 신성장 동력 기반 확보를 위한 특근화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폐강 지역과 접경 지역의 발전 지원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18대 대선에서는 그 동서고속화철도와 그 관광 특성화, 19대 대선에서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폐강 지역 지원, 그리고 20대 대선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교통망 확충 등을 이렇게 유사한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강원특별법 개정, 그다음에 광역철도 개통,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 등이 주요 공약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그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부터 나온 공약입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은 35년이 지난 2022년도에 이루어졌어요. DMZ 평화공원 조성, 그다음에 접경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역 해제, 그다음에 폐광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이러한 공약들도 그 여러 정부에서 제시가 됐지만 실제로 대부분 기대했던 것보다 이행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 접경 지역에 관한 특강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경기도 접경 지역인 포천, 연천, 동두천에는 스타벅스가 있다. 그런데 강원도 접경 지역에는 스타벅스가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리조트에 있다. 그러면 학생들 반응이 딱 달라져요. 그러니까 현실을 좀 딱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화천, 양구, 인제 이러한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접경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 접경 지역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원도 접경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사실 접경 지역이 가진 그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은 안보, 생태 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은 국가적 그 전략 아젠다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한반도 전체의 안보라든지 산업균형, 남북 협력 기반 이러한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 지역의 공약은 사실 지역 개발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약속이다라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그래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좀 개정해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그 재원 조달과 관련된 사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재원 조달에 관한 그 조문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전을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그 특별법을 좀 개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유력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강원특별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개정안을 모두 반영해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현 대선 국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도민들의 뜻과 의지다, 의지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파급력이 강력한 특례들을 입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민들께서 공약을 보실 때 정책적으로 실행 가능한 그 재원 조달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꼭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